대전역 복합 2구역 민자 유치에 실패한 대전시가 결국 사수에 도전하면서 주거지역 비율을 높여 사업자를 모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 건데 벌써부터 특혜 시비와 사업 적정성 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새 야구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후보지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 공개 청구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용 후 핵연료 연구를 다른 곳에서 하겠다며 제3의 부지 마련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방사성 폐기물 입지를 둘러싼 반대가 커지고 있어 또 다른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역세권 개발의 핵심인 복합 2구역 민자 유치에 또다시 실패한 대전시가 결국 사수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민자 유치를 위해 상업지역의 비율은 줄이고 주거지역의 비율을 높여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결국 주택 공급을 늘려 업체들의 수익성을 높여주겠다는 건데요. 특혜 시비가 일고 있고 사업의 적정성 여부가 벌써부터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대전시는 대전 역세권 복합 2구역의 민자 유치 실패 이유를 여전히 낮은 사업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역 일대 10만 6천여 제곱미터를 판매와 업무, 주거 등 복합 용도로 개발하는 이 사업은 1조 원을 투자할 기업에 명운이 달렸습니다. 사업성을 높인다며 3차 공모에서는 상업지역을 100%에서 75%로 대폭 줄이고 나머지 25%를 주거지역으로 풀었지만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투자에 부담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그들의 속내를 우리가 알아서 제대로 이제 그분들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이게 제대로 조성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대전시는 4차 공모에서는 사업자 요구에 맞춰 주거지역 비율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시설은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 유비 시설이죠. 그런 시설은 지금 검토하지 않고 있고 단지 앵커 시설에 대체할 수 있는 주거 비율을 좀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전시는 조건을 얼마나 더 완화할지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주거시설 면적 확대는 결국 아파트 장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세권 공공개발의 핵심이자 사업자가 시에 기부 체납해야 하는 버스 환승센터 면적 축소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지 매입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유인책이지만 상업시설 면적 제한은 풀고 환승센터는 축소하겠다는 계획이 사업자 공모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대전시는 올해 안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특혜 시비와 사업 적정성 논란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네, 앞서 보도한 대전 역세권 개발 민자 유치가 최근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야구장 유치 불발이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논란이 최근 뜨거운 쟁점인데요.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구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후보지 평가 점수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대전시는 석연치 않게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중구 한밭운동장을 새 야구장 부지로 발표하면서 시민 화합을 이유로 각 후보지의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했다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더 이상의 지역 사이의 갈등과 분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지만 부지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일주일 뒤 허태정 시장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요청이 온다면 언제든지 공개할 의향은 있습니다. 대전 MBC는 야구장 입지 평가와 관련해 의혹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절차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역사회 갈등의 최소화와 탈락한 후보지의 땅값 하락 등 재산 침해 우려, 오는 7월까지 진행하는 야구장 조성 용역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이유에서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대전시가 허태정 시장의 언급과 달리 또다시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신축 야구장 부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대전시가 땅값 하락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행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근거나 분명한 불이익이 있어야 비공개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이 없이 단순히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수준의 비공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전시는 19개 세부 평가 항목에 각 부지의 가치가 담겨 있고 부지 선정 용역도 크게 보면 야구장 조성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는 오히려 야구장 입지 선정을 둘러싼 잘못된 소문이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비공개 고수가 오히려 논란을 더 증폭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이 어제 20대 직원 A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솔재지 장항 공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공장 완제품 이송 설비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점검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어 사망했으며 경찰과 노동청은 한솔재지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아산 설화산에서 산불이 나 현재까지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공무원 등 1,400여 명이 투입돼 화재 발생 6시간 만인 오후 5시 반쯤 큰 불길은 잡혔지만 건조한 대기와 강풍으로 완전 진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아산시는 인근 마을에 대피령을 내렸으며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진 최근 일주일 사이 전국에서 산불이 6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30년간 전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다 쓰거나 손상된 핵연료봉을 연구 목적으로 반입했는데요. 그 양이 무려 1,699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투명하지 않은 반입 과정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면서 결국 연구원이 핵연료 연구를 위한 연구시설을 다른 곳에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입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논란은 오히려 더 확산될 조짐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연구원 박원석 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사용 후 핵연료 연구를 위해 대전이 아닌 다른 곳에 연구시설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은 연구원 주변에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고 주민 우려도 커 연구 재료인 사용 후 핵연료봉을 들여온 것이 어렵다며 제3의 부지를 마련해 연구시설도 짓고 연구원들을 이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밝히지 않은 채 3년 임기 안에 중점 추진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발품을 많이 팔 생각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시설을 한번 해서 하면은 좀 우리 해보고 싶다. 허용하신다면 여기저기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지난 30여 년간 국내 원전에서 연구원에 들어온 사용 후 핵연료는 폐연료봉과 손상 핵연료 등 1,699개, 3.3톤 분량입니다. 위험물질을 대전에 더는 둘 수 없다는 반발도 크지만 부산 등의 격렬한 반대로 원래 있던 원전으로 돌려보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고준위 방패물이 집결하게 될 부지를 또 찾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안전성과 상용화 가능성 우려로 반대가 큰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도 제3의 부지에서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연구를 해온 분을, 그 책임자를 신임 연구원장으로 선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연구를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와 정부, 그다음에 청와대의 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고요.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정부의 사업 재검토 대상이기도 한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를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아니며 제3의 부지 마련은 아직 검토 단계일 뿐 구체적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대전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원이 방사성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전에는 중저준위 방패물 3만여 드럼과 고준위 방패물까지 저장돼 있고 크고 작은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어 방사능 방제를 위한 예산이 절실하다며 원자력 관련 시설에 지역자원시설 세금을 부과해 관련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독립만세운동이라고 하면 대부분 유관순 열사가 이끈 천안 아운의 장터를 떠올리실 텐데요.
당진과 아산에서도 100년 전 이맘때 대규모 만세 함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날의 외침을 기억하려는 다양한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땀 한 땀 손바느질로 만든 자수 태극기. 100년 전 4월 4일 독립운동가 남상락이 당진 최대 규모로 펼쳐졌던 만세운동 당시 사용한 태극기입니다. 천안 아우네 장터보다 시기는 사흘 늦었지만 당시 면장과 면사무소 직원들까지 동참한 전국 최초의 민관 합동 만세운동이었습니다. 면장이 부역이 아닌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모든 분들이 찬동을 하셔가지고 선의장토로 만세운동을 조국을 되찾기 위해 뜨겁게 외쳤던 그날의 함성에 담긴 뜻을 잊지 않으려 남녀노소 수백 명이 다시 태극기를 들고 만세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선열들에 대한 고마움도 짧은 글로 남겼습니다. 조국을 되찾으시기 위해서 목숨을 마다하시지 않으시고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같은 날 당시 포구가 있던 선장면에 농민이자 부두 노동자들이 만세를 외치고 헌병 주재소를 습격했던 아산에서도 이를 기억하려는 움직임이 번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최고족이었던 선장면 만세운동을 기리는 동상이 세워지고 당시 자료를 모은 전시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아산이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많이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책이 나왔습니다. 22,000명 정도. 그만큼 충청남도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사료들이 지금 있어서 그걸 제도한테 발굴해서 또 올해까지 선장면 군덕리 일원을 독립운동가 마을로 조성하는 등 100년이 지났지만 한마음으로 거리에 섰던 감동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최고 202.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대전 도안 2의 1지구 대전 아이파크시티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청약 당첨자가 발표됐습니다. 계약은 오는 15일부터 4흘간 진행되며 오는 9일에는 대전 아이파크시티 84제곱미터 A형과 B형 600세대에 대해 단기 민간 임대 청약 신청을 진행합니다. 한편 4월 첫째 주 대전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1% 떨어져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세종과 충남도 지난주보다 아파트값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길이 402m에 이르는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가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호수 위에 설치된 가장 길고 높은 주탑 출렁다리로 인증받았습니다. 최근까지 수면 위에 설치된 가장 긴 출렁다리는 207m의 청양군 천장호 출렁다리였습니다. 대전시가 K워터 국립생태원 등과 생태관광 활성화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생태관광 콘텐츠 발굴과 홍보, 생태관광과 생태분야 기술교류 협력 등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대청호 500리길 6개 구간 59km를 생태관광 코스로 개발하고 있는 대전시는 대청호 500리길이 우리나라 대표 생태 테마 브랜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관순상위원회가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제18회 유관순상 시상식을 열고 김태련 아이코리아 이사장에게 유관순상을 수여했습니다. 심리학 박사인 김 이사장은 이화여대 재직 당시 여성 심리학 강의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과 여성 권익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대전시가 대전 지역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의형제 기업 맺기 결연식을 가졌습니다. 결연을 한 중소, 중견기업들은 각사의 기술과 제품 정보를 교환하고 형제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 이번 결연에는 GP&E와 한온시스템, 송촌조명과 금성 백조주택 등이 참여했으며 대전시는 앞으로도 결연을 맺을 형제 기업을 발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황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1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2%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황 씨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공주시의회 A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주의 한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해 동문 14명에게 2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